다른 옷을 입으면서 되게 폭넓은 연기를 계속 보여주시고 계신 임지영 배우님 모셨고요. 그리고 너와 나를 연출하시고 DP와 보고타 보려고 합니다. 바쁘실 텐데 관람객 관객분들과 만나보기 위해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이어본 작품이 차차 한 작품씩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2013년에 한예종 명상원 영화과에서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9월이 지나면을 작업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송현동 감독님의 졸업 작품이었죠. 오형동 감독님 오영동 감독님 졸업 작품이었는데 그 당시의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두 분께서. 안녕하세요. 너와 나 연출하고 9월이 지나면에서 승조 역을 맡았던 조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2013년에 9월이 지나면을 작업하실 때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의 현철이 오빠는 제가 오랜만에 아까 대기실에서 오빠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하더라고요. 굉장히 수줍고 뭔가 그 현철이 오빠만의 그 굉장히 순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뭔가 숙기 없고 이런 현철이 오빠의 모습이 그때 강렬한데 여전하구나 이 오빠는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사실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면 현철이 오빠를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오늘 이렇게 GV하는 너무 소중한 저희 9월이 지나면이라는 작품의 GV도 설레지만 사실 조현철이라는 배우 감독님을 만나는 오늘이 사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즐겁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받으실지. 네. 저도 뻔한 대답 같지만 지현 씨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13년 전인가요? 2012년에 찍었나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영화 속의 몇몇 장면들을 찍을 때 상황 같은 거는 그냥 좀 기억이 문득문득 나거든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지현 씨 오랜만에 지나가다 어디 시상식에서 보거나 이런 게 전부였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또 너와 나랑 같이 들 수 있게 돼서 정말 설렙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연이어서 본 이 영화를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와 나 이 영화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영화를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처음 보고 너무 반해서 시네큐브에서 다시 봤었던 영화인데요. 저에게는 이 영화가 두 소녀가 시간과 마음의 경계를 탐구하면서 일어나는 흔들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꿈결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영화였는데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시고 해주신 인터뷰가 되게 귀중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분명히 있는 어떤 것,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며칠 뒤 광화문 세월호 추모식에 갔어요. 이 꿈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줘야지 마음 먹고 갔는데 그저 무참해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인님의 각색이 들어갔나 봐요. 제가 한 말 같지가 않아가지고 너와 나 9월이 지나면 만큼 너와 나도 좀 오래
그쵸. 저에게 느껴지기에는 오래된 작품이라가지고 그쵸. 되게 색다릅니다. 시인님이 또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제가 상을 너무 무겁게 읽었을까? 제가 한겨레에서 하신 인터뷰 너무 좋아서 문장을 좀 가져왔는데 이 너와 나라는 작품이 작품을 만든 감독님 안에는 어떻게 남아있을지 좀 궁금했어요. 하은과 샘이라는 인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도 다르게 기억이 되는데 이제 영화를 찍고 한 8년 그러니까 준비하고 찍고 개봉하기까지 8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 좀 떠나보내지 좀 됐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 속 세미처럼 들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들떠 있다는 게 뭐 설레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뭔가 충분히 울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쯤 와서 보니까 해소되고 어떤 부분들은 부끄럽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립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첫 작품을 찍고 나면 되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마음이 오묘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인터뷰의 또 다른 문장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독자로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인터뷰를 해주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오래전 인터뷰지만 추모식에서 만났던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꿈에라도 친구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와 나의 어떤 연출 방향이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영화를 만들면서 기억나는 장면, 감독님에게 중요했던 장면 같은 것이 있었을지. 중요했던 장면을 찍을 당시엔 그냥 매 회차가 그냥 이렇게 쉴 틈 없이 매번 중요한 걸 찍어야 하지 였는데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한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하은이 집에서 쌤이랑 하은이가 핸드폰 뺏어가지고 장난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은의 집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역광을 많이 사용하시고 노출을 높여서 찍으신 그 시각적인 기법들이 저한테는 되게 시제를 뭔가 계속 건드리는 흥미로운 연출법이었어서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9월이 지나면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이 영화 보셨는데 마음이 어떠셨나요, 지은 배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성숙해졌지만 그때는 지금 내가 그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때 저이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가능했던 것 같아서 좀 그립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냥 우린 그때 그랬는데 저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라는 생각에 그때 나의 감정, 그때 나의 연기, 그때 나의 얼굴이 그립다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월이 지나면은 보고 너와 나라는 영화를 같이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좀
닮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괜찮나요? 방금 멘트 괜찮았나요? 그 싱그러움, 시간이 지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때 싱그러움, 그때 우리 청춘이 그립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대답을 할까요? 네네. 저는 사실 영화를 제가 나온 영화는 특히 못 보거든요. 시간이 지난 영화는 더 못 보겠어요. 너무. 근데 이제 항상 제 출연 특히나 학교에서 찍었던 거 지금 와서 어떻게 돌이켜 보면은 가끔 가다 이렇게 뭐 스틸 같은 거 보면은 저 때는 지금이랑 몸무게가 비슷한데 살이 더 빠져있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리고 뭔가 9월이 지나면에서 했던 연기가 되게 어설프고 약간 풋풋한데 아까 지한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나름대로의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어떤 연기지 않을까. 지금 와서 또 그런 걸 하라 그러면 그런 느낌이 안 살지 않을까, 그런 느낌. 이게 그 두 분의 커리어의 거의 가장 초창기에 찍으신 작품이잖아요. 지금 상업적으로 데뷔 전에 사실 학교 다닐 때 찍었던 영화예요. 학생 영화라고 하죠. 근데 독립 영화이고 학생 영화인데 모든 공간이며 모든 뭐 소품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사비였고 그 집이 심지어 현철이 오빠 집이었어요. 그 집 1층에 살았는데, 새들어 살았는데, 그 집 정원에 모기가 진짜 많고 벌레가 많은데, 그 공간에다가 테이블을 펴놓고 파스타를 해서 먹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와 나보다 더 꿈 같고 비현실적이죠.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이제 그 기타로 노래를 쳐주고 파스타를 먹는 그 장면인데 그 집이 실제 현철이 오빠 집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현철이 오빠한테 허락을 받았었어요. 화장실 좀 써도 되나요, 승전님? 그만큼 되게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니까 가능했던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추억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출연한 영화나 뭐 거의 잘 못 봐요.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가끔 가을이 오면 좀 선선한 바람이 여름이 지나고 불기 시작하면 유일하게 다시 좀 한 번씩 꺼내보고 싶은 유일한 영화가 9월이 지나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예종에서 두 배우님이 만나서 이 작품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 나왔다는 게 감사하고, 한예종 감사합니다. 그 대사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에게는 지연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다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그 대사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맥락에서 했던 말이긴 하지만 이 대사가 저에게는 20대 초중반에 굉장히 미숙하고 절실하고 연약한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 대사가 어떻게 가닿을까 궁금해하면서 지연 배우님 인터뷰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좀 감동적이었던 것이 이 영화에서 지연이라는 인물이 했던 대사와 결이 비슷한 말을 지연 배우님께서 JTBC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지나온 지연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것을 연기한 지연 배우님에게
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그리고 잘 모르겠고 너무 좌절할 때도 타고난 게 없다고 느낄 때도 저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더 집요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잘 못하더라도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어서는 안 되겠다.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지연이라는 인물의 대사와 포개어져서 들려서 되게 뭉클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지연 배우님 안에서 근 10년 동안 연기라는 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연이라는 인물 이후에 다른 인물들 만나서 어떻게 변해오신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절실함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배우로서의 절실함은 그때 9월이 지나면에 지연이를 연기하는 임지연이라는 배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결이 달라지거나 좀 그 크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때 지연도 지금의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 앞으로 만약에 지금 제가 30대로서 찍는 저의 필모를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돼서 봤을 때 그 당시의 절실함, 그 당시에 나의 배우로서의 절실함, 그 이외의 그냥 저의 삶에 있어서 절실함이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색깔로 다가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지금도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그냥 그 순간이 소중하게 떠오르고 어떤 저의 배우로서의 어떤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9월이 지나면 작품의 그 당시의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현철 배우님께 절실합니다. 연기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연기에 있어서라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가지고 연기는 정말로 하면 하는 거라서 이게 조연철이라는 배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 엄청난 매력과 재능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9월이 지나면이라는 작품을 찍었을 때도 똑같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많은 계산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 오빠는 아무 생각 없이 연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승조와 정확히 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승조스러웠어요. 왜냐면 저한테 그 노래를 불러줄 때도 막 그럼 너는 나카야마 미오한테 고마워해 라는 대사를 하는데도 저는 대본을 읽을 때도 이거 너무 오글거려 막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오빠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대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조연철이라는 배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가끔 부럽기도 했어요. 저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냥 그래서 색깔이 분명하지 않나. 맞나요? 감독님? 네.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배우분들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저 같은 배우들이 종종 있고요. 너와 나로 치자면 하은이가 약간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연 씨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배우들이 저는 뭔가
너와 나를 하면서 이제 혜수 씨 연기 모니터를 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배우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현 씨가 보여주신 연기들도 그렇고 이제 또 상업 현장에서 보여주신 연기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에서 승조가 갑자기 굉장히 단호하게 승조치고는 단호하게 그럼 너 나 보지 마 눈 감고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미세한 그 떨림이 느껴져서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계산한 걸 거. 맞아요. 전혀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노래를 잘하는 정도가 네.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 뭔가 완벽하지 않은 비교가 없는 뭔가 담백하고 약간 이탈되는 약간 맞아요. 음정마저 매력적. 맞아요. 너무 진짜로 노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저는 실제로 봤으니까 근데 너무 괜찮은 너무 매력적인데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나요? 그 노래를 불러줄 때 그 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제 감독님이 영화에서 이걸 불러야 돼 라고 했을 때 속으로 욕을 했죠. 이런 게 어딨냐. 이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와 나 같은 거 찍어놓고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저한테는 9월이 지나면이 약간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아요. 약간 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은이한테 그럼 보지 마 라고 했을 때 진심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와. 너무 부끄럽고 노래 부를 때도 너무 떨렸고 그랬어요. 너무 네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이 그 당시에 너무 네. 잘 알고 연출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역시. 분명히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떨려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 순간 캐치를 되게 잘해. 그리고 많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한 2번 정도 부르고 그쵸. 완곡을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네요. 이렇게 약간 업이라고 하죠.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혜수 씨한테 또 시키고 그랬네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감성이 파괴가 돼서 읽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순수한 것을 오래가지 못하나 봐요. 9월이 지나면 깨워주세요. 이 대사들이 너무 좋았는데 관객분들 목소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관객분들 목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 노래가 어쨌든 너와 나라는 영화와 또 연결되는 지점이 어쨌든 희미해져가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움켜쥐고 아픔을 정면으로 직시하겠다는 어떤 결연함 같은 것이 부드럽지만 분명한 그 결연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근래에 지나고 있는 근래에 직면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해주세요. 제 팬분들은 제가 요새 뭘 하고 다니는지 아시겠지만 명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보자 단계지만 저는 요새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숨이요? 네, 숨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숨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숨을 그러니까 요 인중 부위를 지나다니는 숨을 여기를 스치는 숨을 보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0.3mm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숨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아, 느끼고 감각하려고 하는 거군요, 몸으로. 감각인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직 저는 재밌거든요. 얘기가 너무.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우님 어떤 걸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직면하고 있는 거 일단 전 요새 좀 수면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수면 문제에 있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좀 건강하게 그리고 좀 어떤 정신의 어떤 수련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명상이 진짜 좋아. 숨을 보세요. 맞아, 명상도 하나의 방법이어가지고 방금 되게 솔깃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하는 게 있네요. 인중 0.3cm. 네, 알겠습니다.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으로 손들어 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네, 영화 굉장히 잘 보았습니다. 일단 9월이 지나면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영화에서 러브레터랑 9월이 지나면 깨워주세요라는 영화가 중점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감독님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혹시 그거를 중점적으로 영화를 만드신 이유가 궁금하고 너와 나에서는 그 조연철 감독님이 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조연철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소설집을 이번에 집필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설집을 집필하셨어요? 아, 소설. 세상에. 네. 감독님이 안 계신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거는 아마 그게 졸업 작품이었고 감독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아마 다 이제 소재로 활용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러브레터 이바신지 엄청 팬이셨고 야구도 좋아했는데 야구는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안도타다오도 항상 학교 다닐 때 얘기했었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랬었고 지현 씨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거 맞아요. 그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다 총집합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안도타다부터 나카야마 미요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있지. 사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하나에서는 뭐 이건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마지막에 세미가 하은이를 안아주면서 이제 토닥여주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시는 분들도 좀 이제 슬픈 마음에서 좀 편안해지는 마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친구들이랑 이제 구경이를 집필했던 성초희 작가랑 또 다른 한 분이랑 해가지고 그냥 작가들끼리 뭘 만들었어요. 뭘 대단한 걸 해보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좀 재밌는 거 하자 우리끼리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작년에 부산영화제 마켓에 어떻게 가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배포할 용도로 이제
IP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써서 책까지 냈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판매할 만한 퀄리티는 아니거든요. 죄송스럽지만. 좋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량만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죄송한데 더 읽고 싶어요. 이제 절판돼가지고. 절판이군요. 네. 어디 딴 데 파지 마시고 흑역사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잘 소장하고 계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중간에 손들어 주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너와나 보고 크레딧이 다 올라갔는데도 눈물을 못 멈췄는데요. 세 번째인데. 그 너와나에서 거울을 통한 연출이 되게 많았잖아요. 빛과. 거기서 제일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봉 당시 때 찍을 땐 제가 진짜 청산 유수였는데 지금 그걸 좀 다시 뽑아내야 되거든요. 유독 네, 제가 뭐를 이게 장면을 구상하거나 소품을 배치할 때 항상 그냥 일단 그렇게 써놓고서 나중에 이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의미랄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아무튼 그 거울은 뭐라 그래야 되죠? 너와 나가 이게 제 의도는 영화 자체가 뭐 너와 나 사이의 어떤 경계라거나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라거나 시간의 경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문질러서 좀 희미해지게 하는 지도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그런 분별이랄 것이 실제적으로는 없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런 맥락으로서 거울 같은 것들 좀 거울을 통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뭔가 좀 저 세계에 뭔가 또 있을 것 같고 뭔가 반사되어서 비춰오는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서 너무 좋네요. 저에게 3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손들어 주시는 분. 네, 그 9월이 지나면 너무 좋아서 저도 사실 감독님 유튜브에 올려놓으셔가지고 9월마다 이제 맨날 꼭 보는 영화인데 그래서 좀 그 9월이 지나면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승조가 지연에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나 지연이 승조에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굉장히 그 좀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연 배우님께서는 좀 그 연기하실 때 그런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 아니면 이 사람 자기에게 사랑에 빠질 순간 그걸 좀 어떻게 대비해서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현철 감독님한테는 그 너와 나에서는 좀 그런 둘의 그 하은과 세비의 사랑을 좀 어떻게 좀 집중해서 좀 표현하자고 노력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연이가 승조한테 빠지는 순간, 승조가 지연이한테 빠지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명확할 수 있는데, 지연이가 승조한테 빠지는 순간은 사실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알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 순간이야 라고 정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연이는 승조가 자기를 애초부터 좋아할 수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데를 알고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매력적으로 영화에서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둘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은 둘 다 사실 되게 독특하거든요. 지연이도 뭐 어떠한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누군가 좀이고 승조도 마찬가지의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오는 그 교류가 조금 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일단은 관객들이 보기 전부터 이들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중점을 좀 뒀고 제가 어떤 작품들을 볼 때 특히나 극의 형태를 띈 작품들을 볼 때 흥미로워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뭔가 다른 말들이나 행동, 떠보는 행동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저는 재미있거든요. 그게 일단 뭐 멜로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스릴러나 코미디나 이런 거를 볼 때 항상 의도를 숨기고 다른 행동,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장면들에서 일종의 저는 서스펜스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긴장감 있게, 이게 멜로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려고 연출도 그렇고 대본도 그렇고 썼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멀리까지 영화관에 와서 영화제에 와서 영화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남아서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귀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임지연 배우님, 조연철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